닮음인 삼각형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놓으면은 여기가 다 이제 평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계속 다 닮음이다. 자, 일단은 큰 거가 정삼각형이라고 말했고, 그러면 여기를 12cm인 거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이제 18cm가 아니 8cm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요 큰 애하고 요렇게가 서로 닮음이 되기 때문에 닮은 비율을 우리가 봐야 돼. 얘네들의 비율 봤을 때 3대 5니까 여기도 3대 5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HF를 X라고 놓으면은 X 대 8이 3대 5가 되고, X는 5분의 24가 돼. 그러면 이만큼도 정삼각형이니까 이만큼도 5분의 24가 돼서 여기 짧은 길이가 8 마이너스 5분의 24, 5분의 40 마이너스 5분의 24, 5분의 16 이렇게 되지. 그림이 너무 조그마니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가 크게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서 G하고 D, E 이건 정삼각형이고 여기 A라는 길이가 있는 거고, 방금 이만큼 길이가 5분의 16인 게 나왔고, 이만큼을 우리가 Y라고 해서 Y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3대 5였고 이게 3대 5니까 여기도 3대 5, 즉 여기도 3대 5이겠지. 또 풀어. 3대 5는 Y 대 5분의 16, 5Y는 5분의 48, Y는 25분의 48.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삼각형의 둘레를 물어봤고, 그러면 3Y를 물어본 거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을 곱하면 되겠죠. 3Y는 25분의 저기다가 3 곱하면은 144. 그래서 답은 25분의 144. 자, 삼각형에서 DE랑 BC가 평행한 상황이고, 뭐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AH가 15, 그 다음에 BC가 18 줬고, 그 다음에 길이 B가 3대 2라는 걸 줬어. 3대 2라는 걸.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큰 거에 대한 길이를 주면은 평행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같은 비율을 쓸 수 있다. 그걸 지금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으로 약분해 보면 5대 6인데, 그럼 이것도 5대 6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를 5A라고 하고 여기를 6A라고 해보겠다. 자, 근데 문제에서 길이 B가 3대 2라 했으니까 여기를 6A로 놨으면 여기를 4A라고 놓을 수 있어. 그래 3대 2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5A, 그 다음에 이만큼은 이제 얘랑 같잖아. 4A. 높이가 9A로 표현이 되고 그게 15라 했으니까 A가 3분의 5야. 자, 문제에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고, 우리는 24A 제곱이 되는 거라서 24 곱하기 9분의 25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9분의 50, 220, 200. 아니 9분의 200이 아니라 얘랑 얘랑 약분해서 3하고 여기 6이 되니까 3하고 8이 되니까 3분의 200. 3분의 200 제곱센티미터. 삼각형 안에 정사각형이나 마름모가 있으면 선생님이 쓰는 방식을 쓰는 게 좋아. 31번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해. 2대 1. 그럼 이것도 작은 것도 2대 1. 그래서 여기를 2A라고 놓으면 여기를 A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 마름모라고 하니까 여기를 A라고 쓸 수 있고, 결국은 3A가 18이다. A는 6이다. 문제에서는 이 마름모 둘레 길이 물어봤는데 4A 물어본 거지. 그래서 24cm. 자, 일단은 평행하거나 닮은 걸 찾으려면은 길이 B가 같아야 돼. 여기가 4대 7이면 여기도 4대 7의 비율이어야 되는데 틀렸지. 그 다음에 여기는 6대 7.5인데 여기 7대 4야. 물론 이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봐도 여기는 여기가 길고 뒤에가 짧은데 여기가 짧고 위에가 길잖아. 그러니까 평행할 수가 없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5대 4라서 여기 비율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려면 양변에 10을 곱하고 그 다음에 5로 나누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보니까 여기하고 길이비가 같지. 4대 5. 여기도 4대 5. 위에 쪽이 길고 아래쪽이 짧다. 그러면은 이게 평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평행하면은 닮음인 거고, 그리고 뭐 동의각 같은 거 사용하면은 요렇게 각이 같다 뭐 이런 것까지 갈 수가 있어. 자,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거는 A, B하고 F, E가 평행한지 그래서 방금 찾았고, 나머지 애들은 평행한 애들이 없고 A, B, C하고 닮음인 거는 F, E, C밖에 없어. 그래서 4번밖에 없지. 자, 일단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설명이 있으면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다 뭐 이걸 사용할 수 있어. 얘네들의 비율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라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소공식 사용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은 뭐 여기 곱하기 여기다 해서 여기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직각이 있고 직각이 있으면 요 삼각형 여기 옆에 있는 삼각형 전체 삼각형이 다 닮음이거든. 다 5, 12, 13과 닮음인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비도 5, 12, 13일 거고 여기도 5, 12, 13일 거야. 길이를 몰라도 비율만 우리가 알면 되거든. 그래서 5대 12라서 여기도 5대 12인 걸 사용하면 우리가 문제를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뭐 5K라고 선생님 두고 여기를 12K라고 둘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전체가 17K고 걔가 12인 거니까 K가 17분의 12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A2는 5K니까 여기에다가 5배 해서 17분의 60이 되는 거야. 답은 3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으면 꼭 길이 구하지 말고 큰 A의 비율을 가지고 얘 5대 10이겠구나 그 비율을 갖다 쓰면 훨씬 편하지. 자, 내각의 이등분선 나오면은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다 해서 우리가 역하트 공식 했었지. 3대 2는 4대 여기 y라고 할게. y. 그래서 y는 3분의 8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각의 이등분선 해서 3대 2는 전체 대 이렇게 나이키 공식. 3대 2는 전체 길이가 4 더하기 3분의 8 더하기 x가 전체 길이고 그 중에 x 뭐 이렇게 되네. 풀면 되겠지? 자,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은 거니까 전개해서 이거 3분의 24로 계산하면 3분의 40 되지. 얘가 x다. 자, 문제에서 x 물어봤죠? 그래서 3분의 40. 일단 뭐 평행선도 좋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얘를 양변에 7을 곱하면은 7bp는 3bd가 돼. bp 대 bd는 3대 7이지. 그래서 bp가 3일 때 bd가 7이란 얘기고, 지금 이제 평행선 따라서 가는 거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연장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도 이제 7대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아래로 가르면 여기가 4a이고 3a, 4대 3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선생님 얘기했던 공식 있지? 옆에 있는 비율을 주고 이 전체 길이를 물어보면은 옆에 있는 비율 4하고 3을 더한 것 분에 크로스 곱해가지고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곱해가지고 3 곱하기 14를 해서 더하면 이 전체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어. 이만큼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이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안쪽에 있는 길이만 알고 싶으면은 똑같은 공식에 빼기를 해라. 분모는 그냥 더하기고 분자 4 곱하기 2분의 1, 그
그 다음에 3 곱하기 14를 했을 때 얘네 빼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분모는 7이고 84에서 42를 빼면 42, 7 해서 답은 이제 6이 되는 건데, 뺄 때는 너네가 이제 크로스해서 곱한 것 중에 큰 게 앞에 오도록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길이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어쨌든 답은 6cm. 6. 자, 문제에서 길이비를 1대 3대 2로 줬지.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막 사용해 줄 수 있고, 여기가 지금 18인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비율을 가지고 이만큼 길이들은 다 지금 구할 수가 있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EF. 자, 요만큼 물어본 거긴 하네. 자, 일단은 요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먼저 구한다. 그러면 2대 4지. 2대 6이지. 그러니까 1대 3이지. 여기가 1대 3이니까 여기가 6cm. 우리가 반대쪽으로 가도 여기도 6cm.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 전체 길이가 24cm가 나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길이라 그랬지.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썼던 공식을 좀 쓸 수 있어. 여기 있는 사다리꼴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길이를 얘랑 얘를 사용해서 옆에 있는 길이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옆에 있는 길이비를 더하고 1 더하기 3 크로스 얘랑 아래 거 24 플러스 얘랑 위에 거 54. 자, 4분의 78 2분의 39 cm. 그림은 굉장히 요란한데 우리가 사각형에서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 이 절반을 구하고 싶으면 옆에 길이비가 필요가 없어. 그냥 얘네 둘이 더한 거 분의 둘이 곱한 거. 그치? 약분해서 3, 약분해서 4. 그래서 4cm 해주면 돼. 뭐 나머지 뭐 힌트가 필요가 없네요. 얘는 모의고사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했던 이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평행선이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거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왜냐면 이 빨간색을 구하려면 우리 전체에서 봐줘야 되는 거라서 얘네 둘이 6이랑 18이랑 더한 것분에 둘이 곱한 거, 즉 24분의 6 곱하기 18 약분해서 일단 2분의 9인 거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인 걸 구하려면은 이번에는 사각형을 이렇게 볼 거거든. 근데 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평행선이니까 2분의 9하고 18을 더한 거 분의 둘이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분수가 나오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 위에 있는 거 일단은 곱하면은 이렇게 구하면은 81이 돼. 분모가 문제지. 근데 우리가 분자 분모는 0이 아닌 수를 똑같이 곱할 수 있으니까 분수가 불편하면 위아래다 2를 곱하면 돼. 그럼 분모는 9 더하기 36이 되고 분자는 81 곱하기 2가 되는데 분모는 45, 분자는 81 곱하기 2, 9로 약분하고 9로 약분할 수 있고, 그럼 이제 5분의 18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PBC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 물어보는 거고, 밑변을 아니까 이 문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너가 높이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또 긋고 나니까 또 뭐냐면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평행선 길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얘네 둘이 더한 거 분의 곱한 거, 이게 뭐야? 이 사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지금 높이야. 여기다 16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자, 약분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뭐 11하고 여기를 이제 7 하면은 11분의 56 나오고 여기는 이제 8 나오고 그럼 11분의 6, 8에 48 5, 8에 40, 44 해서 448이 되겠네. 분자가. 답은 2번. 여기는 보조선을 꼭 그려줘야 돼. G에서 이렇게 다른 뭐 A, B나 CD랑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어줘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사용하면 뭐 이 길이도 구하고 나머지 길이도 구할 수가 있거든. 자, 여기를 선을 긋고 나니까 옆에 길이 B가 2대 1이고 이 평행선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닮은 B로 가져야 되니까 2대 3으로 가져야 돼. 2대 3은 x, 여기 길이 x 대 12가 돼서 3x는 24, 그래서 x는 8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얘네 둘이 더한 것분에 곱한 거를 사용해서 더하면 32, 그 다음에 곱하면 8 곱하기 24, 8로 약분해서 4, 약분하면 6 하면 여기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뭐가 좋으냐면 3대 4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도 3대 4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네, 3대 4. 그 얘기는 3대 1이란 얘기지. 여기를 뭐 A라고 놓고 여기를 3A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고 4A가 20이 돼서 A는 5가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EC는 3A를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15. 보조선을 꼭 기억을 해야 돼.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자, 등변 사다리꼴에 나와서 우리 이제 각 물어보는 문제. 자, 등변 사다리꼴에서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이고 등변 사다리꼴은 옆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것의 중점, 즉 절반을 해도 길이가 같다. 이게 중요하지. 얘가 이쪽으로 가면 절반을 하면 평행해지기도 하고 길이가 절반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또 중점 연결하면 평행해지기도 하고 길이가 절반이 되기도 하고, 그치? 자, 평행하니까 동의각 성질에 따라서 이만큼이 이제 30도인 거 알 수가 있고, 자, 이쪽이 70도가 되다 보니까 그 반대쪽은 180도에서 빼가지고 110도를 만들 수 있다. 즉, 우리가 보이는 지금 이 삼각형에 이만큼의 각이 140도인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Q, P, R 물어본 거고, 그러면 이제 140도에서 180에서 140 빼면 40 남으니까 그 절반 해서 20씩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 문제는 좀 아예 외웠으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중요한 게 이 사다리꼴 문제, 이렇게 삼각형 보이는 문제가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등변 사다리꼴이었고 이건 사다리꼴이거든 그냥. 등변 사다리꼴인 경우는 각을 물어봤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이쪽 각을 물어봤는데 얘는 사다리꼴이면서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냥 사다리니까 얘네들이 길이가 같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설명은 해주지만 마지막 공식을 꼭 외워라. 일단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높이를 아니까. 6, 4, 24, 2로 나누면 12겠지. 그래서 A, B, D 넓이가 12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중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중점이잖아. 요렇게 하고 요거랑 둘이 비교하면 그 닮은 B가 1대 2라서 넓이 B가 1대 4가 되고 그 얘기는 이 전체 넓이가 12면 요만큼은 그거의 4분의 1이다. 그래서 4분의 1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삼각형 안에서 여기하고 여기 길이 B를 알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넓이를 그 등분을 해줄 수가 있거든. 그러려면은 위에서 준 6대 8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 얘가 6대 8이면은
절반을 나눈 애도 비율이 6대 8이겠지. 뭐 3대 4로 해도 되지만 이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6대 8이겠지. 그러면 2점 기준으로 했을 때 6대 8이 돼. 근데 이게 아까 중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6하고 8을 더한 14를 반으로 나누면 7이 되고 여기가.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7대 1대 6이 되는 거야. 즉 얘 부분만 봤을 때 1대 6이 되니까 이 넓이는 이 넓이의 7분의 1이다. 그럼 아래 것도 마찬가지야. 이 아래 부분 넓이 구할 때도 8, 4, 32 2로 나누면 16인데 그걸 4분의 1로 해서 요만큼으로 고치고 그 상태에서 아까 한 대로 6대 8인 거 사용하면 또 7분의 1이 나와. 얘네들 더해주면 되거든. 그럼 시험 때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사다리꼴 넓이로 그냥 구해. 밑변 더하기 윗변 14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28. 전체 넓이가 28이 나오지. 그 상태에서 중점을 잡았다면 4분의 1은 그냥 고정이야. 닮은 비 아까 1대 2에서 온 거라서 여기까지 고정. 그 다음에 이 옆에 하는 이 7분의 1은 어떻게 나오냐면 윗변과 아랫변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비율을 더한 것분에 곱한 거다.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맞죠? 이거는 기억을 꼭 하십시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길이비를 좀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또 딱 중점을 지금 잡은 상태고 A 여기 A라고 쓰면 여기가 이제 똑같이 뭐 2B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위에가 2B가 될 거야. 중점이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도 2A가 되겠지. 그러면 3A가 9다라는 식을 우리가 얻어서 A가 3인 걸 구할 수 있잖아. 문제에서 M이 물어봤으니까 그냥 3 하면 되겠죠. 길이비 다시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 얘네들이 합동이라서 길이비 1대1이고 여기는 중점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여기를 2A로 놔야 된다. 그림에서 G는 ABC 무게중심이고 G'은 GBC의 무게중심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2대1이 되고 여긴 또 2대1이 되는 그런 관계인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긴 데서부터 시작하면 아무래도 분수를 써야 되니까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이만큼을 2A라고 놓을 수 있고 이만큼을 3A라고 놨으니까 여기가 2배가 되게 하려면 여기를 6A라고 놓을 수 있지. 일단은 한 문자에 대해서 길이를 다 표현을 했고 직각삼각형의 경우 빗변의 중점은 곧 외심이다. 따라서 이만큼 12, 12 그리고 이만큼도 12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갑자기 중점인 건 어떻게 아냐? 우리가 무게중심을 구할 때 꼭지점과 빗변 여기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그걸 중선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꼭지점과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쭉 해서 직선으로 쭉 그리다 보면은 선분과 만났을 때 여기가 딱 가운데라는 거를 꼭 계속 인지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3A가 12와 같다. 그래서 A는 4가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G, A, G' 물어봤으니까 8A 지금 물어본 거거든. 8A는 32가 되겠죠. 답은 3번. ABC의 무게중심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연결해서 선분이랑 만나면 이거 무조건 중점이다. 이쪽도 그럼 당연히 이게 중점이겠지. 당연히 여기가 길이비가 1대 2가 된다.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자, 닮은 비가 1대 2인 것도 있고요. 여기 있는 모래시계에서 1대 2인 것도 또 알아야 되고. 자, 일단은 문제에서 여기 길이를 이제 우리가 6이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한 2대1의 비율에 따라서 이만큼을 3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 왜냐면 이게 1대2라서 여기 길이비도 1대2가 되거든. 근데 얘는 무게중심이니까 1대2잖아. 그러면 6을 2배 하면 12가 되는 건데 이만큼이 12니까 3을 빼면 이만큼은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9다. 답은 이제 9cm 하면 되고 내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여기 길이비가 얘 기준으로는 2대1이 되고
이 중점을 연결한 모래시계 중간에 있는 중점이 연결해서는 1대1인 건데 통틀어서 보면 3대 1대 2야. 그래서 문제에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이런 평행선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3대 1대 2인 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면 좋겠지. 자, 길이가 같게 중점을 연결하고 꼭지점과 중점, 꼭지점과 중점, 즉 중선의 교점 곤보다 무게중심이다. 그래서 여기는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이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하는 것도 그냥 아예 외워놓고 있으면 돼. 자, 우리가 중점을 연결하고 이렇게 중선을 연결하다 보면은 이 전체 길이의 절반이 되니까 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는 AB의 절반이지. 근데 ML도 AB의 그 절반이거든. 닮은 비 2대1 해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거랑 이렇게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평행사변형인 거지 마름모는 아니야.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랑 길이 같고 이거랑 길이 같은 건 맞는데 이거는 평행사변형이지 마름모라는 특징은 가질 수 없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대각선이 뭐 수직으로 만난다. 그렇게 되면 마름모겠지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야. 자, 내심의 성질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 비율을 여기에 쓸 수 있다. 그게 무게중심의 특징이고 그 내심의 특징이고 무게중심은 중선이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면은 여기가 빗변의 중점이다를 좀 사용할 수가 있어. 자, 선생님은 일단은 2를 기준으로 해서 내심 기준으로 하는 공식을 먼저 쓸 건데 여기하고 각이 같기 때문에 5대4 비율을 갖다가 밑에다가 쓰면 돼. 5대4니까 여기도 5대4. 근데 이제 이따가 반으로 나눌 걸 생각해서 선생님이 여기를 10대 8로 조정하겠습니다. 10대 8. 그러면 우리가 빗변을 18K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에 따라서 이등분이 되니까 여기가 9K가 되겠지. 자동으로 이만큼이 K가 될 거고. 네, 그러면은 길이 B가 9대 1대 8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에서 넓이 물어봤는데 이 세 개의 삼각형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B가 곧 넓이 B다. 자, 일단은 전체 넓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둘이 곱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밑에 있는 빗변을 우리가 18로 뒀기 때문에 18 중에서 1에 해당하는 넓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5 하면 되겠죠. 자, 무게중심인데 지금 보면은 AD, BE 얘는 중선이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길이 같고 여기도 지금 길이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삼각형의 무게중심, 큰 애의 무게중심이고 얘는 얘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한 거고 문제에서 넓이를 준 거는 GD, G'이라서 여기 넓이가 2다 이렇게 줬고 우리 그걸 가지고 전체 넓이를 지금 구해야 된다. 자, 여기가 2면은 우리가 무게중심의 특징에 따라서 길이 B가 1대 2니까 넓이 B도 1대 2가 돼서 이 옆에 있는 애를 4로 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이만큼이 넓이가 6이다까지 일단 나왔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은 비가 1대 2잖아. 왜냐면 얘가 중선이니까 1대 2로 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닮음은 길이 B가 1대 2면 넓이 B는 1대 4가 돼서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그거를 4배해서 24라고 할 수 있죠. 무게중심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이 3등분이 이렇게 되는데 한쪽 넓이를 알면은 나머지 쪽도 넓이가 다 같다고 생각하면 돼. 24에다가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답은 4번. 자, 평행사변형에서 선생님 넓이 B 써줬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중점 잡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은 4, 4, 4, 2, 5, 2, 3 이렇게 줬던 거 기억나네요. 넓이가 전체 넓이가 120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선생님이 4, 4, 4, 2, 5, 2, 3을 쓸 때 전체 지금 24 등분한 거거든. 24의 S로 표현한 거야. 근데 그 중에 지금 8에 해당하죠. 즉 3분의 1이라서 40이라고 하면 돼.
자, 평행사변형 그 잘랐던 거 기억나지? 4, 4, 4, 2, 5, 2, 3. 그치? 그래서 전체를 24등분해서 표현한 거거든. 그 전체 넓이가 144다. 그 얘기는 24S가 144다. 요런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S가 이제 6이 돼. 이제 문제에선 색칠한 부분의 넓이고, 그냥 6이랑 5랑 곱해서 3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주면 돼. 4442523 잘 외워놔야 돼. 일단은 대각선을 내려가지고 잘라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거거든. G, F, C 넓이가 문제에서 여기 넓이가 8이다 이렇게 줬어. 자, 그런데 지금 중점이야.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도 중선이고 얘도 중선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하고 여기 넓이가 같아. 닮음, 합동은 아니지만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만큼이 16이란 얘기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게중심으로 3등분 된 거니까 여기 넓이도 16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선생님 잘라서 표현해서 6, 16, 16, 16 이렇게 생긴 건데, 정사각형은 AC 기준으로 넓이가 반되는 거잖아. 여기가 지금 48이니까 여기가 48이겠네.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랬으니까 48하고 16을 더해서 64. 자,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중간에 점을 잡게 되면은요, 선생님은 이제 많이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잘라. 뭐가 좀 안 맞는데요. 평행사변형은 같은 넓이로 4등분 할 수도 있고 8등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르면은 여기는 넓이가 이렇게 다 같아. 8개가. 옆에 있는 애들도 넓이가 다 같아. A도 8개고 B도 8개인데 그걸 다 합한 게 136이라고 말한 거고, 따라서 A 더하기 B는 17이 돼요. 자, 여기 색칠한 부분이 A 더하기 B잖아. 그래서 답이 그냥 17이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 삼각형 ABC에서 D, E, F는 각각 A, B의 중점 D, 그 다음에 DB의 중점 E, DC의 중점 F이다 라고 여기 설명을 다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점 D를 지나면서 BC의 평행한 직선 하고 AF랑 만나는 점을 G라고 하고, 뭐 여기 교점을 H라고 한대. 자, 문제에서 얘기한 DHG 넓이가 8일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중점 조건에 따라서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D가 중점이라고 하니까 A랑 A로 썼고, E가 중점이라고 하니까 AA 썼고, 그 다음에 D를 중점이라고 하니까 EA를 써서 이렇게 EA 같이 표현을 했어. 그리고 F는 DC의 중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E하고 F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 선도 평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4배하면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왜냐? 길이 B가 같기 때문에 닮은 B가 1대 2가 되고 넓이 B는 1대 4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2대 3이라는 비율 가지고 2대 3인 걸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모래시계에서 또 2대 3이다 알 수 있어. 그러면 2대 3에 닮은 B가 있으면 넓이 B는 4대 9일 건데, 지금 여기가 4에 해당하는 건데 얘가 8이고, 그럼 이것도 2배가 돼서 18이 되니까 여기가 18이 되는 거야. 닮음일 때는 넓이 B를 제곱을 해줘야 된다. 그거에 비해서 이 옆에 있는 애끼리는 닮음은 아니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으면 높이가 같지? 여기 밑변의 길이 B가 곧 넓이 B야. 근데 문제에서 아까 2대 3이라고 말했잖아. 여기도 2대 3일 거고. 그러면은 2대 3은 S 대 18로 표현했을 때 3S가 36이라서 S는 12가 돼. 즉 여기 넓이가 지금 30이 나온 거고, 우리는 이 전체 넓이를 원하니까 거기 4배를 해서 답은 120.
자, 높이가 60cm 원기둥에 지면에 닿아 있고 이 원기둥에 한 밑면이 원 중심 위에 A라는 지점에서 전등이 원기둥을 비추게 했대. 그럼 비추면 여기 밑에 그림자가 생기잖아. 지면에 생긴 고리 모양의 그림자의 넓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통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림자가 이만큼 질 거거든. 이 넓이가 여기 있는 밑넓이의 3배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S면 넓이가 이 고리 모양은 3S란 얘기야. 결국 전체 넓이는 4S란 얘기지. 다시 말하면 밑넓이는 S고 만약 그 밑넓이를 포함해가지고 같이 보면은 4S가 되는 거니까 넓이 비가 1대4 그럼 닮은 비가 1대2라는 얘기야. 여길 R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2R이라는 얘기지. 됐어? 그런데 문제에서 그럼 높이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길이 비가 1대2가 됐으니까 여기도 1대2가 될 거고 그 얘기는 1대1이 될 거고 따라서 여기가 60cm면 이쪽도 60cm가 되겠지. 답은 60cm. 자, 우리가 넓이를 하나씩 비교하면은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 하나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기 가로로만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3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9 하나하나의 닮은 비는 3대1이 돼. 한 개씩만 비교하면 3대1이야. 그러면 하나씩 비교했을 때 건넓이 비는 제곱이니까 9대1이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얘 9의 건넓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9S라면 이 작은 애는 건넓이가 그냥 S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 구슬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각각 A, B 상자에 들어있는 구슬 전체의 건넓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얘는 9짜리가 하나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애는 1짜리가 27개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9대27 약분하면 1대3이 되는 거야. 자, 닮은 비, 그 다음에 넓이나 혹시 부피 비,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개수를 곱해줘서 비율을 완성한다. 자,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에서 여기 G하고 H는 여기 3등분 되는 지점 중에서 D에 가까운 점, 여기도 D에 가까운 점이다 라고 말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 길이비가 1대3이 되니까 요 밑면에 닮은 비가 1대3이 되겠지. 자, 전체 삼각기둥은 216인데 여기는 이제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우리가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야 돼. 선생님이 이제 밑넓이를 뭐 예로 봐도 되니까 얘를 S라고 해서 S하고 높이를 곱한 게 216인 상태인데 자, 지금 높이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황인데 뿔로 바뀌었고 여기 넓이도 굉장히 작아졌지. 근데 얼마나 작아졌냐? 길이비가 1대3이니까 넓이비가 1대 전체 9가 되잖아. 따라서 이제 9분의 1이 된 거야. 여기 전체 넓이를 선생님 S라고 하면은 이만큼은 9분의 1 S가 된다. 자, 이 삼각뿔은 밑넓이가 9분의 1 S가 되고 높이는 유지가 됐는데 뿌리다 보니까 3분의 1을 해줘야 되고 즉 27분의 1 SH인 거지. 이게 지금 216이잖아. 그래서 27분의 1에다가 곱하기 216 하면 되고요. 약분하면 8이 나와. 답은 3번. 자, 밀랍 인형은 우리가 3D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체로 생각하는 거는 부피비로 가져야 되고 피자는 사실 완전 2D는 아니지만 납작하기 때문에 그건 넓이비로 가져. 알았지? 공이나 밀랍 인형 이런 애들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피비로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의 4분의 1, 6분의 1 크기로 밀랍 인형을 만들려고 한다 했는데 사람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얘네 둘 가지고 만약에 내가 닮은 비를 세운다면 똑같이 12를 곱해서 3대 2 뭐 이렇게 이제 닮은 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부피비는 27대 8이 되지. 자, 4분의 1 크기의 인형에 사용한 밀랍의 양은 그랬으니까 내가 4분의 1이 지금 곱해서 3이 되면서 이제 27이 된 거거든. 밀랍의 양을 선생님이 27K라고 하면은 6분의 1 크기의 인형에 사용된 밀랍의 양을 8K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모는 뭐의 몇 배입니까?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나눠주면 돼요. 즉 분수로 만들어서 8분의 27 하면 됩니다. 자, 물을 받아서 가득 채우려면 몇 번 부어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는 부피 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닮은 비가 3대 7인데 부피 비는 세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27대 얘 세제곱한 거 49에다가 7 곱하면은 97에 63, 74, 28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그럼 몇 번 붓냐 그러면 343을 27로 나누면 돼. 뭐 8이 나오면 8번 부으란 얘기겠지. 뭐 이렇게 되면서 xxx 그러면은 12번 하고 약간 남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한 몇 번 부어야 됩니까? 하면은 이것보다 한 번 더 쪼로록 한 번 더 부어야 되는 거지. 답이 3번. 우리가 이만큼이 9만큼 된다고 했고 여기 전체는 27이어가지고 여기까지는 2분의 27이다. 내가 이만큼의 높이를 알고 싶으면 2분의 27에서 9를 빼야 돼. 2분의 18을 빼야 돼. 2분의 9죠. 2분의 9 이렇게 돼. 자, 그럼 이게 나중에 여기 지금 채워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길이비를 보면은 1대 그럼 2인 거잖아 지금. 1대 2지. 높이 비가. 그러면 그 닮은 비는 1대 3으로 가줘야 되겠지. 이쪽도 1대 3으로 가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모래시계는 부피 비니까 1대 3이면 부피 비는 1대 27이 될 거고 그 얘기는 여기를 내가 채우는 시간하고 전체가 27K일 테니까 여기는 26K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림과 같이 합동인 두 원뿔에 꼭지점을 붙여가지고 높이가 27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었는데 높이가 9cm 줄어드는데 78분 걸렸다. 이만큼 줄어드는데 즉 이만큼을 하는데 얘가 78분이 걸렸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만큼을 다 떨어뜨리려면 이거 여기다 이제 담는 거니까 얼마나 걸리는 건지 물어보는 거잖아. 우리가 26이 78 되려면 곱하기 3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서 여기 갈 때 3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분만 더 있으면 된다 그 얘기야. 자, 정리. 전체 길이 가지고 선생님 절반에서 이만큼 알았고 이 길이 가지고 이만큼을 알아서 길이비 즉 높이비를 알았고 그거로 닮은 비를 알았다. 닮은 비를 부피비로 정리를 했고 각각의 부피비로 바꿔서 비례식을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